필러를 한 차례 정도 맞아서는 그렇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조건이 맞지 않는데 필러를 여러 번 맞다 보면은 더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낮출 수도 있겠지만 시도를 해보고, 자, 문제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재수술은요 항상 예상하지 못한 아니면은 환자분이 몰랐던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학 개론의 조기란입니다. 요 며칠 전에도 제가 수술하신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필러를 맞은 후에 코성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죠. 필러를 여러 차례 맞으신 분이었고, 근데 필러를 한 차례 정도 맞아서는 그렇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조건이 맞지 않는데 필러를 여러 번 맞다 보면은 미간이 많이 높아져서 보기 싫고, 반면에 코끝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더 안 예쁜 걸 떠나서 더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상담을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제가 이제 그 얼굴 골격이나 그 피부 상태를 보니까 미간 쪽에 많이 낮지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코가 뭐 뭉툭하고 짧으시고, 그렇다고 뭐 미간 쪽은 상대적으로 별로 낮지가 않으신데 필러를 여러 번 맞으셔가지고 미간은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뭐 사자처럼 보인다 또는 아바타 같은 옆모습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높아졌는데 코끝은 뭉툭하고 짧으니까 옆모습이 굉장히 보기 싫죠. 제가 볼 때는 콧대 쪽은 오히려, 특히 미간 쪽은 좀 낮아지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고, 코끝은 조금 짧으신 편이니까 비율상으로도 또는 코 안에서의 모양도 비율도, 그래서 실리콘까지 쓸 필요는 없고 오히려 미간 쪽은 조금 낮추고 코끝을 조금 빼는 거를 제가 권해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필러를 여러 번 맞으시면서 병원도 몇 군데에서 나눠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분도 좀 다른 필러를 맞으신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다행히도 기억하시는 게, 한 번은 뭐 칼슘 필러 같은 거 맞았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칼슘 필러랑 히알루론산 필러 최소한 2가지 이상을 맞으신 분인데, 칼슘 필러랑 히알루론산 그 필러의 그 비율을 아니면 퍼센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각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들께서 맞으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미간을 낮추는데 수술적인 방법으로 낮출 수도 있겠지만 우선 녹여보는 걸 시도를 해보고 낮아지는 그 모양을 본 다음에 수술 때 거기에 맞춰서 방법을 다시 한번 세팅을 하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쯤에는 좀 녹이자고 해요. 떠 있는 게 쭉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다시 또 착 붙는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주고 나서 하자고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이제 시간 여유가 되셨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 전에 필러를 먼저 녹이시고 수술 당일날 이제 다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그때도 찍어놓고 이제 당일날도 한번 다시 찍어보거든요. 전보다 요만큼이 가라앉았다라는 게 저희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미간이 이렇게 부어서 보기 싫은 그 느낌보다는 저는 가라앉은 게 더 보기 좋다고 느끼고, 환자분도 그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제가 미간 쪽은 많이 가라앉았으니까 칼슘 필러도 뭐 필요하면 조금 제거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연고를 채취해서 이제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재수술은요 제가 최대한 자꾸 캐묻고 끌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환자분을 위해서 또는 수술을 원활하게 또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본인이 기억을 못 하신 거겠죠. 뭐 일부러 감추신 건 아니었으니까. 필러를 여러 번 맞았다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제가 의심을 안 했었는데, 제가 수술을 했는데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게 하나 더 나왔어요. 제가 수술하려고 딱 열어봤는데, 제 수술은 최대한 자세하게 히스토리를 제가 청취를 하고 환자분한테 확인을 받고 하더라도, 또는 앞에 수술 병원에서 수술한 내용을 뭐 카피를 해 오셔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예상하지 못한 아니면은 환자분이 몰랐던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피부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만져서 잘 확인도 안 돼요. 딱 열어보니까요, 필러는 잘 녹았어요. 그리고 칼슘 필러는 남아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문제는 코 안에, 특히 이 아랫부분에 하이코라고 하는 안 녹는 실들이, 아주 두꺼운 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보통 이제 코끝을 어떻게 실로 하는 그 시술은 저도 하긴 하는데, 저는 보통 약간 녹는 성분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그렇게 두꺼운 실을 코끝에 많이 넣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그냥 수술하거나 아니면 실리콘을 넣는 게 더 나을다라는 제 기준의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의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실들이 보이면은 최대한 제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안 보이는 데까지 뭐 찾을 방법은 없고 엑스레이에서 확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실 제거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됐고, 그다음 실을 하나씩 다 제거한 자리가 또 마찬가지로 조직에 손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또 더 생기는 그런 재수술이 된 거죠. 모든 재수술이나 코성형이나 코 수술하기 전에 히스토리를 그 수술하실 선생님한테 말씀을 미리 잘 드리고요. 수술을 하셔야지 부작용 증가의 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을 드리니까요. 코성형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그냥 상관없겠지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그 수술하시기 전에 선생님한테 미리 잘 말씀을 드려주시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세성형외과 조기라 원장이었습니다.